요즘 기름값이 급등해서 난리도 아니죠? 전쟁 방금 터졌는데 벌써 1,800원대라는 헤드라인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국제 유가 상승이 실제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통상 약 2주가 걸리는데, 아니 왜 벌써 기름값을 올리냐는 거죠. 가격 담합이 의심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실제로 2011년에는 정유 4사의 원적 관리 담합이 있었죠. SK, GS, 현대, S-오일은 원유 수입, 정제, 유통까지 한 줄로 꽉 잡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이 주유소만 차려서 들어오기엔 이 거대 네트워크를 뚫기가 힘듭니다. 이 환경에서 담합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게 비현실적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담합 하나로만 설명이 될까요? 언제나 화를 내는 일은 가장 쉽습니다. 진정하고 우리가 직접 주유소를 운영해보죠. 우리는 전에 1리터당 1600모라에 1만 리터의 기름을 사왔다고 가정해봅시다. 근데 갑자기 전쟁이 터져서 국제 유가가 폭등했고 내일 새로 기름을 들여오려면 1리터당 1900모라를 줘야 한다고 칩시다. 남들이 다 유가를 올려서 팔 때 싸게 팔면 개이득 아닌가? 1700모라에 팔아야겠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몰려와 순식간에 1만 리터가 다 팔리겠죠? 그리고 우리 손에는 1700만 모라가 쥐어집니다. 리터당 100모라씩 총 100만 모라의 수익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래서 이제 뭐함?을 물어야 합니다. 이제 텅 빈 탱크를 다시 채워야 합니다. 1만 리터를 채우려면 1900만 모라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방금 기름을 다 팔아서 1700만 모라를 벌었지만 원래 갖고 있던 만큼의 기름을 다시 채워 넣으려면 200만 모라가 더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익이 아니라 자산의 실질적 감소입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방금 자기 자본을 깎아먹은 셈입니다. 남들보다 싼 가격을 유지하면 수익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재고가 비정상적으로 빨리 소진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사람들은 꼭 필요한 주행만 하지만 우리만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한테 몰려와 사재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다른 주유소들이 정상적으로 영업할 때 혼자 재고가 바닥나 문을 닫아야 합니다. 새로 기름을 채울 돈은 부족하고 팔 물건은 없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는 거죠. 반대로 만약 우리가 국제 유가 상승폭보다 훨씬 더 많이 부당하게 가격을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옆 동네 주유소가 그보다 조금만 더 싸게 팔아도 손님들은 모두 그쪽으로 갈 겁니다. 휘발유 가격이 즉각적으로 오르는 것은 단순히 판매자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시장의 정보를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미래의 공급 감소를 예고합니다. 가격 상승은 소비자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신호를 보냅니다. 보존, 꼭 필요하지 않은 주행을 줄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대체, 다른 에너지원이나 효율적인 경로를 찾게 합니다. 만약 정부가 개입해 가격을 억지로 낮게 유지한다면 사람들은 기름을 아껴 쓸 유인을 갖지 못하게 되고 결국 정말 기름이 필요한 택배기사나 생계형 운전자들이 아예 기름을 구하지 못하는 공급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오케이 알겠어. 근데 기름값 빨리 오르는 건 알겠는데 왜 내려가는 건 한 세월이냐고. 여기에도 경제적 논리가 있습니다. 유가가 오를 때는 모두 소비자가 더 오르기 전에 사자면 수요가 폭발합니다. 기사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기름값이 더 오르기 전 주유하러 왔다고 하는 것이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수요가 급증하니 가격 상승 압박은 즉각적입니다. 반면 유가가 내릴 때는 소비자들이 더 내릴 때까지 기다리자며 구매를 미룹니다. 판매자들 역시 비싸게 사둔 재고를 손해보고 팔지 않으려 저항하기 때문에 하락 속도는 상대적으로 완만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와 재고 관리 전략이 맞물린 결과이지 특정 집단의 음모라기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정부가 조치를 취해달라 라고 호소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좋아 보이는 정책과 실제로 작동하는 정책은 다릅니다. 정부가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거나 인위적으로 가격을 눌러서 기름값이 안 오른다고 가정합시다. 다시 물어보죠. 그래서 이제 뭐함? 가격 상한선을 도입하면 단기적으로 가격은 낮아 보이지만 주유소들이 공급을 줄이거나 재고를 쌓지 않게 되어 실제 기름이 없는 상황이 오히려 발생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이 긴 주유소 행렬이 정확히 이런 가격 통제의 결과였습니다. 가격 상한 아래 공식 시장에서는 공급자는 손해를 보거나 팔 이유가 없고 소비자는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양쪽 모두에게 법적 가격을 우회할 강력한 동기가 생깁니다. 즉 암시장이 형성됩니다.
암시장 가격은 단순히 통제 전 가격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보다 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가격의 법적 위험 부담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결국 가격 통제가 없었을 때보다 더 비싸게 물건을 구하게 됩니다. 현재의 고유가는 중동의 전쟁이라는 실제적인 자원 희소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겠지만 가격이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두는 것이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진정으로 한국 정유사들이 담합과 탐욕을 억제하려면 외국 기업들도 자유롭게 기름을 파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